정말 사이판이 좋으냐? 죽이지. 천지가 가을이고 늘어진 야자수에다가 거기 여자들 말이야 등반 맞으시면 준다는 거 아니니? 가봤냐? 아니? 가자. 어떻게? 너 큰 판이다 그랬지? 이거 가져가서 여신 꼭 이겨야 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도 어김없이 지금이 한 10시가 조금 넘어간 시간이죠? 아, 네. 10시가 좀 많이 넘어간 늦었네요. 시간에 원래 9시에 하기로 했는데 9시가 그랬는데 큐가 예, 제가 좀 약속 늦었어요. 어겨서 네, 제가 좀 많이 늦었네요. 네. 별 이유 없고 그냥 늦었어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부터 안 늦으면 되죠? 예, 예. 사과하셨으면 됐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저희가 여기 면목 사람이 7동 실수를 한 번 하면 실수인데 네, 두 번 하면 이제 습관이라고. 습관이라고, 예, 맞아요. 그때는 네. 이제 좀 약간 형으로서 한마디 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넘어갈게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도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네, 아무튼 참 송구스럽네요. 네, 그렇죠. 자, 우리가 그게 오늘도- 말뿐인지는 이제 예. 다음에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사왔잖아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여기서 면목 7동 어딘지를 말씀드릴 수 없고 아, 왜 또 면목 7동 왜 상관없잖아요. 아, 상관있죠. 면목 저번에는 7동 뭐. 빌라 이름까지 저번- 얘기했으니까 아, 명목 제가- 실동에 그 빌라 하면 아니에요, 바로 아니에요. 나오지. 뭐 빌라 많던데요, 보니까 우리 어쨌든 면목 7동에 있는 우리 502호 우리 빌라에서 네, 그래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예, 영터방? 얘기하다 보니까 예. 우리 이름이 뭐였죠? 영터방 영터방인데 거기에 502호를 붙여서 새롭게 이제 한 주 만에 한 주 만에 코너 코너를 다음 주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또 한 주 동안 생각하다가 이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우리가 바뀔 좀 수도 오래 있어요. 했으면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름을 좀 응모를 예. 받을 텐데 이게 저희끼리 뭐 그냥 저희끼리만 일단 녹음을 하는 거라서 몇 명 들을까요? 지금 이게 한 3회 이제 2회째죠? 2회째. 그쵸 2회째죠. 네, 2회째죠. 2회째라고 네. 할 수 있는데 2회째인데 2회째 몇 명 들? 뭐 제 생각에는 한 5명 정도는 5명만 들어도 5명 정도는 일단 한번 벅차겠다. 클릭만 한번 해보고 조회수 듣다가 이제 목소리 나오는 순간 다 듣는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냥 바로 뒤로 가게 누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다수의 사람들하고 저희의 생각을 공유하는데도 이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네. 저희도 조금 학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끊임없이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틀릴 겁니다. 틀리고 많이 틀리죠. 네, 많이 틀리고 많이 많이 어수룩하지만 어색하고 그래도 그렇죠. 이제 저희는 꾸준히 공부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영화로 예. 이제 뭐 얘기하고 그럼요. 수다 떠고 굉장히 예, 많잖아요. 그 그렇죠. 자체로 뭐 즐거우니까 예. 듣는 분들도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실 수 그 전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춘매를 보니까 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너무 결이 좋아하는 맞아요, 결이 맞고 아 이거 너무 좋아하는 형이고 네. 해서 결 맞기 쉽지 않은데 결 맞기 쉽지 않죠. 원일이가 굉장히 질투했잖아요. 모르는 사람 얘기해요. 아니, 굉장히 민망했어요. 원일이 그 박근혜 찍은 아 그래 정치적인 거 얘기하지 알겠어요. 영토방 한 번 더 설명하죠. 네, 우리가 딱 우리만의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는 시선과 일반 대중들이 영화를 보는 시선이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네. 보는 영화 이야기라고 해서 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영화를 한번 털어보자. 네. 우리가 502호에서 한번 털어보자 해서 영터방 502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저희들 정말 한참 네,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 네, 부족하지만 부족한 게 오히려 장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부족한데 뭐가 있냐면은 네. 부족한 걸 안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또 잘난 척 어떻게든 엄청 잘난 척 엄청 하려고. 네, 아는 척 하려고요. 있어 어떻게든 보이고. 막 있어 보이고 아는 척 엄청 하려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싫은데 뭔가 좀 본능인가 봐요. 맞아요. 정말 그런 거 싫어하는 모습이거든요. 남들이 맞아. 했을 나도 때. 그래, 나도 근데 제가 이거 나도 녹음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근데 막을 수가 없어. 우리가 나도. 어떤 틀에 갇혀 있어서 그래. 방송이니까 왠지. 아 그런가? 누가 듣고 있으니까. 너 듣고 있으니까 왠지 좀 우리의 그 속껍데기를 이렇게 좀
걸리고 싶지가 않은 거야. 우리 속마음을. 제가 이거 지인한테 살짝 들려줘 봤는데 오, 뭐래요? 아 이게 한 5분 듣고 네. 너무 오글거린다고 못 아, 듣겠다고 오글거리는데?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반응은 별로 안 좋네요. 뭐 꾸준히 해서 예. 뭐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예, 나날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맞습니다. 조금씩 이제 좀 좋아하시고 하지 않을까. 어쨌든 뭐 영화 속의 캐릭터들이 조금씩 발전하듯이 네. 우리도 조금씩 발전을 해나가지 않을까? 괜찮았어요? 그런 그러니까 확 동기부여가 되면서 그쵸. 우리도 좀 발전하고 있으면서. 자, 어쨌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이거 이제 시작하고 이제 2회째인데 예. 굉장히 영화를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뿐만 아니라 네. 주제에 선택한 영화뿐만 아니라 예. 그 외의 영화들도 어. 많이 보면서 참고하려고 많이 공부하고 있고 네. 영화, 영상, 뭐 소설, 만화 네. 어쨌든 그 문화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이걸 계기로 해서 많이 보고 있어요. 참고로 말하자면 우리 춘매는 프리랜서고요. 네. 뭐 백수죠? 또 얘기해요? 백수? 저번 이 주에 얘기는 얘기 계속 해야 돼. 아 그리고 백수는 저번 소개라서. 주에 얘기 안 했어요. 네. 백수는 아니고 프리랜서. 이렇게 백수는 아니고 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구차하고 프리랜서. 너무 초라하고 프리랜서 게임 프로그래머긴 한데 그 건바이 건이잖아. 네. 건이 어쨌든 생겨야 이제. 예. 어쨌든 그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로서 예. 연명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백수는 아니고요. 푸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예. 소름 돋았어. 상상도 못해서 저도 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뭐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열심히 또 일을 했고 식당 잘 되세요? 가게는 언제나 대박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뭐 그 뭐죠 메르스? 메르스 기억도 잘 안 나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까먹는데. 아니 메르스 이제 종식 거의 선언화했더라고요. 오늘 기사 그러니까 보니까. 메르스 초창기만 해도 막 가게에서 걱정을 엄청 했거든요. 네. 우리 손님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근데 뭐 떨어지기도 했었죠. 떨어지기도 했었죠.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정상 복귀 엄청 바꿔요. 엄청 바빠요. 엄청 바쁘고. 잘 됐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그 화요일, 수요일까지 휴가라서 네. 당분간은 또 좀 편하게 쉬면서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야 휴가를 그 몰아서. 귀한 시간을 여기에 쓰는 거예요. 제가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원래 아니, 전주 가려고 했거든. 한옥마을. 왜요? 누구랑? 혼자? 아니 가족들 같이 가려고 했어요. 할머니하고 가족들하고? 형이랑 좋다. 셋이 가려고 했는데 우리 형은 또 이렇게 밖에 나가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귀찮아요. 지금 장마도 끝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면 딱이겠네. 딱 좋은데 못하러 또 전주까지 또 가냐 왕복 6시간인데 그래서 오늘 못 가고 그냥 왔어요 여기 502호에 왔습니다. 그래요. 방송하기 위해서. 네. 예, 우리가 오늘 진짜 다룰 슬프네. 영화가 뭐죠? 네 오늘은 예, 1994년도 예, 작품인 게임의 법칙. 예, 게임의 법칙. 이 영화의 감독님은 우리 장현수 감독님이고요. 네. 데뷔작은 걸어서 하늘까지라는 영화입니다. 네. 그 주연 배우들이 네. 굉장히 화려해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였죠. 네. 그때 당시만 해도 한석규 씨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유명세를 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뭐 그쵸. 원톱, 독보적이었어요. 한국의 네. 원톱이라고 할 수 있죠. 독보적인 캐릭터였는데 누구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그 퀴즈를 몇 명이 듣는다고 알 수 있을 것 퀴즈를 같아요. 내요.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게임의 법칙. 예, 그러니까 그 94년 게임의 법칙의 주인공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없을 것 같아요. 2015년에 방송하는 예. 이 그쵸. 시점에 20 94년도에 21년 게임의 전 법칙 영화죠. 주연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누구냐면 우리 박중훈 씨입니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영화 하면은 박중훈 씨. 그렇죠. 그 전에는 안성기 씨였는데 네네 맞아요. 그 안성기 씨 바톤을 이어받아서 박중훈 씨 그분이 이제 주연을 맡은 네. 영화입니다. 또 조연으로 누가 있냐면은 이경영 씨예요. 네. 이경영 씨 그리고 우리 여자 주인공으로는 네. 우리 오연수 씨. 네. 근데 조연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예. 제가 봤을 땐 주연급 조연이라고 그렇죠. 해도 그렇죠. 무난하고 이 세 명이 예. 주인공처럼 맞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끌고 나간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 뭐가 있냐면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가 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네. 사실 강재규 감독님인데 네. 조사를 좀 해보니까 강재규 감독님이 원래는
계속 입봉을 준비를 하면서 뭘 했냐면 시나리오도 쓰시고 뭐 드라마 대본, 어떤 베스트 극장 이런 것도 쓰시고 뭐 CF나 뭐 그쪽에서도 활동을 좀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계속 차곡차곡 이제 자신의 명성을 좀 쌓아갔던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활동을 굉장히 많이 굉장히 하죠. 많이 하죠. 시나리오 작가로서. 그쵸. 근데 보니까 그 각본을 같이 썼더라고요. 같이 썼어요. 예, 장현수 감독과 그다음에 그 강재규 씨가 예, 예. 같이 썼어요. 이 당시 영화의 시대상을 조금만 보자면은 94년도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람들이 네. 누가 돈 내고 극장까지 가서 한국 영화를 보냐 아, 이런 게 좀 있었대요. 실질적으로도 현재도 지금도 뭐 그런 예, 느낌이 저희 없지 않아 있죠. 예, 어르신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 세대에서도 예. 한국 영화 유치하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많이 발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세련돼지고 예. 재밌어졌는데도 예. 아 한국 영화 그거 돈 주고 극장 가서 봐. 그러신 분들이 아직도 좀 꽤 되세요. 맞습니다. 그때의 영향으로. 맞습니다. 예.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돈 내고 봐야 될 영화가 네. 저는 좀 블록버스터급. 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달라요. 그런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최적화되는 곳이 극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게 예. 극장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예. 하나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 좋은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되고 그리고 우리가 관가하는 게 있는데 사운드 측면도 무시 그렇죠. 예, 못하죠. 집에서 보는 거랑 예, 현장감이 다르죠. 느낌이 현장감이 달라요. 다르죠. 하지만 가릴 수 있죠. 사실 놀란 감독은 예. 예, 그거 다 계산하고 IMAX용으로 IMAX, 예,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굳이 극장에서 안 봐도 되는 영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게임의 법칙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는 한국적인 느와르를 이제 처음으로 예, 선보인 그런 기념비적인 영화라고 평을 많이 하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극장을 충분히 찾아서 볼만한 영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평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판도를 조금은 바꿔놨던 영화가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영화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네, 우리나라의 그 갱스터 무비라고 네. 할 만한 비열한 거리 기억나세요? 그렇죠. 조미정 씨 나오는 비열한 거리라던가 친구라던가 친구, 그쵸. 어떤 거친 남자들의 남자들의 삶을 삶, 예. 어떤 멋있게 그리기보다는 예. 정말 처절하고 좀 더 처절하고. 리얼하고 네, 맞습니다. 예, 좀 깊이 있게 들어가가지고 디테일하게 살리는 예. 그걸 뭐 과장되게 꾸미지 않는 한국적인 예,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시초라고 그런 봐도 되지 영화 않을까. 맞아요. 그 연장선에 있는 영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 영화가 네. 조금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영화죠. 일단 이 영화의 그 간략한 줄거리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보죠. 네. 이 영화에 제일 중요한 캐릭터들이 3명이 나오는데 네, 용대와 만수, 그다음에 태숙. 네, 용대는 박중훈, 네. 그다음에 만수는 이경영 씨, 네. 태숙은 우리 오연수 씨가 맡은 네, 캐릭터인데요. 그렇죠. 우리 간략하게 줄거리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영화에서 처음에 첫 장면에 이제 그 용대라는 인물이 그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 조폭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실하게 일하지도 않는 그냥 평범한 그냥 양아치예요. 아무것도 뭐 대우도 받지 못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 용대라는 그 양아치가 직장에서 개처럼 쫓겨나요. 네, 개처럼 쫓겨나서 분풀이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고서 자기 애인인 태숙도 그냥 미용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별 볼 일 없죠. 별별 없죠. 예, 양아치인 그 용대한테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의지하면서 맞아요. 예, 그냥 진짜 딱 봐도 별거 없는데 그 용대한테도 의지하면서 자기 막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막 매달리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그런 인물 둘이 용대가 그 태숙을 데리고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상경하는 이유가 그 광천이라는 조폭, 그 서울에서 유명한 이제 조폭이 있는데 그 광천한테 찾아가서 정말 주먹으로서 자기가 한번 커보겠다. 커보게 제대로 조폭이 돼서 남자로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태숙을 데리고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근데 그 상경하는 길에 만수라는 제비족을 만나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경영 씨. 예, 그 만수라는 제비 족한테 기차에서 탈탈 털려요. 사기를 당해요. 맞아요. 근데 만수라는 캐릭터가 추천서를 써줍니다. 거기 사기를 쳐요. 근데 용대가 이제 그 추천서를 갖고선 광천을 찾아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광천이한테도 그냥 쫓겨나죠. 처음에는. 맞아요. 그게 무슨
뭐 양아치 같은 놈이 와가지고 예, 갑자기 예. 받아달라고 하니까 맞아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차츰차츰 조폭으로서 성공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예. 한편으로는 세숙 또한 이렇게 그런 그 용대의 그런 그 조폭으로 그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뭐 때로는 버려지기도 하고 맞아요. 다시 이제 용대한테 이제 찾아가가지고 또 살림도 차리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만수는 그런 이제 제비족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런 제비족으로서의 이제 밑바닥 인생들을 이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든 도박으로 예, 자기 인생을 이제 한탕 남자답게 맞아요. 이제 용대와는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남자로서 이제 한탕을 노리는 수단으로 이제 도박을 이제 택해서 이제 그런 밑바탕의 인생들이 어떤 조폭이라던가 도박이라던가 뭐 사기라던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성공해 보겠다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는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미 그 어떤 욕망에 그 휩싸여 있는 인물이라고 봐도 되는데.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영화가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 느와르의 장르를 따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느와르라고 하면은 어떤 그 역사와 계보적인 게 좀 있는데 네. 사전적인 의미는 조금 달라요. 아. 그러니까 네. 느와르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냐면은 네. 일단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판문파탈에 나와요. 판무파탈. 네. 그러니까 아. 주인공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는 매혹적인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 그 누아르라는 장르를 정의하는 예,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 아이콘들이 있어요. 몰랐네. 판문파탈이 예. 나오고 그다음에 이 주인공들은 주로 어떤 인물이냐면 네. 좀 뭔가 비리가 쌓여 있는 인물이야. 아. 뭔가.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도덕적이지 못해. 아. 크게. 네. 어떤 욕망에 휩싸여 있고 네. 이 여자와 짜고 뭔가 네. 일을 벌이고 네. 결국에는 이 여자한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 한마디로 어쨌든 그 판문파탈이든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리 같은 예. 그런 어두운 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파고를 치닫는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요. 들어가야지 예, 느와르라는 느와르라는 장르를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예, 거죠. 좀- 느와르라는 예. 뜻 자체가 이제 검은색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어로. 아, 네. 예, 그래서 느와르라고 했는데 음. 어쨌든 이게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좀 좀 변형됐네. 예, 갱스터 무비라고 하면은 약간 좀 느와르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느와르는 네. 그 우리가 말하는 갱스터 무비와 그 연장선에 놓여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의 연장선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씩 그 얘기를 나눠야 될 게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홍콩 느와르. 네. 홍콩 느와르 하면 또 어떤 영화가 생각나시나요? 영웅본색, 영혼보에서 대표적으로 천장지구. 천장지구. 네. 그렇죠. 뭐 열혈남아라든가. 네. 그래도 또 차별상우 기억나세요? 네. 그 오삼 네. 감독님이 그렇죠. 연출하신. 홍콩 특유의 그런 액션과 그렇죠. 그런 남성미를 뽐냈던 영화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홍콩 느와르에서 그런 영화를 소개하는 그 소개 글을 보면은 이제 네.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네. 홍콩 반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 홍콩이 중국으로 다시 이제 97년도인가? 네. 99년도인가 이제 반환이 있는데 네. 반환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환이 됐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앞서서 네. 그 어떤 홍콩인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이 표현이 됐다.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홍콩 느와르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장르적인 장치를 예, 이제 예. 차용해 왔다면 맞습니다. 그 게임의 법칙이 또 이제 90년대 그렇죠. 사회상을 반영하지 않았나 그렇죠. 예.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게임 법칙도 네. 그때 당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콩 느와르라는 영화의 어떤 그 장르적인 법칙을 네. 많이 차용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요소가 일단은 있을까요?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네. 여기서 그 용대가 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광천파의 일원이 되면서 네.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나냐면 바바리 코트를 입어요. 바바리 코트. 네, 맞아요. 바바리 코트도 입고 막 선글라스 끼고 댕기면서 그러니까 이거 되게 단순한 장치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따오지 않았나. 의도적으로 따온 네, 거라고 싶을 볼 수 정도로 있죠. 좀 그렇죠. 왜냐면은 다른 족보들 다 검은색 맞아요. 옷 입고 맞아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예. 평범한 조폭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박중훈만 딱 어느 순간에 이제 조폭으로서 입문했을 때 맞아요. 그 입고 바바리 있는 코트와 홍콩 영화에서 네. 주윤발이 이제 특히 이제 영웅모성이 그렇죠. 나왔죠. 바바리 코트 긴 바바리 그렇죠, 코트와 그렇죠. 그 선글라스 딱 끼고 나왔을 끼고. 때 예, 딱 이제 그게 드러나죠. 정확히. 그런 느낌을 좀
없지 않아 좀 네.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화도 그 홍콩 누아르라는 장르의 범주 안에서 네. 이렇게 좀 어떤 한계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영화의 그렇죠. 그런 한계라기보단 예. 변주 아닐까. 그렇죠. 하는, 네. 네, 홍콩 영화를 그래서 한국식으로 재해석. 맞아요. 재해석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영화를 두 번째 영화로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누아르적인 재해석을 한번 좀 더 얘기를 나눠보죠. 그러니까 일단은 홍콩 누아르의 어떤 이야기 공식을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네. 물론 이제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대다수의 영화들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 홍콩 누아르의 영화는 네, 주인공들은 늘 이 조폭의 세계 네, 이런 세계를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모든 걸 다 해봤어. 이 세계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아. 네. 여기를 좀 빠져나가고자 노력을 하지만 네, 이 주변 인물들 네. 예를 들면 동생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여자친구라든가 이런 인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세계에 발을 네. 들여놓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적인 측면에서 늘 고민을 한 네.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네. 한 단어로 좀 네. 축약시킬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뭐라고? 낭만. 낭만. 홍콩 영화에서는 의리보다 낭만? 아니 의리도 다 낭만에 포함되는 거죠. 네, 낭만. 그렇게 봤을 때. 멋. 남자들의 멋. 그것 때문에 낭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홍콩 영화를 보러 가는 관객들도 그 낭만 그것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 가지 않나. 그래서 뭔가 좀 와 멋있다. 야, 뭐 가을 느낌 있잖아요. 가을 느낌. 낙엽. 이런 느낌. 낭만이도 그 낙엽으로 예, 또 한 단어는 조폭이고 뭐하고 총싸움하고 예, 이렇게 예.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비참하게 마무리를 짓긴 하지만 예. 그 영웅적인 면이 있어요. 네, 내 동료를 위해서, 예.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목숨도 정말 이렇게 내 그쵸. 목숨을 내놓고서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결코 찌질하지가 맞아요. 않고 모든 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 이제 이야기들이나 어떤 이야기 그런 요소들이 맞아요. 그것들을 표현하죠. 하여튼 홍콩 영화에서는 멋이 빠지면은 예, 나오지가 않아요. 보통 그 중국 사람들이 의리를 되게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저도 의리를. 그렇게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중국인들의 사상이 좀 투영된 게 아닌가. 그런 그런 면에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게임의 법칙을 봤을 때 의리 없어. 네. 너무 없지 않아요? 예, 인간적으로? 그런 어떤 면에서 그런 남성적이고 그렇죠. 어떤 폭력성 예. 그런 것들 누아르적인 이제 도박이라던가 그런 요소들은 이제 들어갔는데 기계적인 장치는 들어갔는데 예. 그 풀어내는 정서는 굉장히 한국적이라는 달라요. 게 예, 맞아요. 멋이 없어요. 주인공들이 멋이 그렇죠. 없고 어, 멋을 부리는데도 그냥 허세야. 허세요, 맞아. 쟤 뭐야? 뭐든 성공을 했는데도 찌질해. 성공할수록 더 맞아. 찌질하고. 찌질해. 야 저러다가 진짜 어떡하냐 이런 맞아요. 연민이 느껴져요. 예, 홍콩 영화에서는 연민이 아닌 그렇죠. 동경심이 들었다면 맞아. 이제 조폭이지만 나도 저렇게 의리 있게 살아야지 의리 있게 이런 살아야겠다. 마음을 이제 갖고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한국 영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욕심내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 같은 걸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지난번 나에게 올해 학습효과에 의해서 그렇죠. 나에게 오라 의해서 굉장히 10년대를 아니 왜 우리는 그 멋을 안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맞습니다. 영화에서 멋 부린 영화가 있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언어에 대한 차이가 오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언어가 다르니까. 친구가 좀 친구도 좀 그렇게 좀 오히려 멋을 그 좀, 홍콩 그쵸. 영화에 가깝지 그러네요. 않나 싶긴 해요. 맞네요. 아까 우리 춘맨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그 비슷한 아이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게임의 법칙은 그거를 변주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네. 똑같이 도박, 술, 담배, 여자 이게 똑같이 나거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밤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밤장면. 네. 근데 하여튼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홍콩 네. 누아르랑.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너무 달라. 홍콩 영화에서는 계속 그쵸. 멋있게 멋있게 나온다. 보이기 위한 네. 장치, 담배도 막 피면서 그 그쵸. 연기들이 예, 예. 쫙 이렇게 그렇죠. 장황하게 펴지고 우리는 그 담배 이렇게 끄거든요. 굉장히 혓바닥에 난 보면서 혓바닥에 그 허세 혓바닥에 다 모든 게 웃겨요. 예. 주인공 그 인물들은 그거를 멋있다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뭐야 이렇게 허세를 부려 이렇게 비춰지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바로 이 점에서부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가진 네. 독특한 감성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또 이게 우리 정동 무술 감독님 있잖아요. 아, 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한국 영화의 네. 액션 장면에 대해서 네. 거의 뭐 대부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마스터? 그쵸. 뭐, 이분이 안 거친 영화 거의 없잖아요. 예, 액션에 있어서는 예, 액션계 요다. 요다까지 가요. 아, 이거 녹음할 때 한 번 1회에 하나 정도 해야죠. 아, 네. 오케이. 액션계 요다라고 할 수 요다, 있죠. 액션계 요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액션계 또 뭐? 요다. 네. 또 그, 뭐 없나요? 액션계 또 뭐 없어? 그 누구냐? 음. 그 있잖아요. 그 허지용? 허준 스승. 허준, 유이태. 액션계 유이태. 아, 액션계 유이태. 무슨 유이태. 언제쯤 허준이야. 참고로 허준은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요다하고 유이태 네. 그 사이 거 빼서 액션계 요다하고 이거 다쓸 액션계 거예요. 유이태 됐어요. 이렇게 중간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멋있게. 참고로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저 고등학교 때 나온 뭐 모르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설마 허준이요? 허준 뭐 없겠죠? 아, 허준이 리메이크도 됐는데. 없겠죠. 드라마. 뭐 하여튼 뭐. 허준 누구서? 아, 허준 자체가 그 얘기 하신 미인인데. 거예요. 뭐 저기 동의보감 쓰신 그 허준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자 이어서 입봉작이라고요. 입봉작이에요. 이게 무술 감독으로 무술 처음- 감독으로. 네, 무술 감독으로 처음으로 입봉하신 작품이 이 게임의 법칙이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네. 아, 자, 꼭 우리 짚고 먼저 넘어가야죠. 우리 용대 네. 우리 박중훈 씨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박중훈 씨가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정말 네. 어마어마한 티켓 파워를 가진 배우였어요. 네. 그러니까는 안성기 씨가 나오고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바로 이어받아 박중훈 씨가 네.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는데 네. 또 박중훈 씨와 더불어서 그때 당시 좀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배우가 누구였냐면 네. 최민수 씨였어요. 네. 최민수 씨였는데 박중훈 씨한테 조금 더 많은 그 스포트라이트가 좀 비춰졌다고 봐야죠. 네. 이 박중훈 씨 연기 어떻게 보셨나요? 93년도에 투캅스로 아, 투캅스 이미 대박이 났어요. 초대박을 쳤죠.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코미디 영화는 진짜 다 이제 박중훈이 그쵸. 하겠구나. 코미디 이런 박중훈이다. 예, 예. 저도 어렸을 때인데 진짜 그게 임팩트가 강하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분위기가. 맞아요. 박중훈 그냥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 차기작으로 이제 맞아요. 게임의 게임 법칙을 법칙. 했는데 게임의 법칙에서는 이제 완전 이제 깡패 네, 액션 맞아요. 연기를 이제 완전 선보였죠.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 앞에서 했던 투캅스에서 이제 코믹 했던 게 연장선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있어요. 그런 어떤 코믹한 모습을 갖추면서도 어떤 그런 단순 무식한 맞아요. 그런 조폭의 연기를 했을 때 그것들이 여기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나. 굉장히 인간적인 캐릭터를 연기하기에는 네, 그렇죠. 굉장히 저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 그 최민수 씨가 예. 그런 정말로 뭔가 폼을 잡으면서 했다면 아. 굉장히 무겁고 맞아요. 뭔가 우리의 닮은 구석이 없어 보이는 그쵸. 비슷하게 좀 예, 그런 그런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네,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바로 홍콩 나라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아무래도 주인공이 지배를 그런, 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갈 수밖에 예. 없는 거. 그 아까 얘기한 것 우리 쭉 얘기한 대로 한국적인 그런 모습을 예, 우리가 봤던 거는 박중훈 씨의 그런 코믹적이면서도 그런 거에 있어서도 그것도 살리면서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무식한 그런 모습들을 잘 소화했을 때 굉장히 연민이 가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나도 저런 모습이 있지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굉장히 잘 살지 않았나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우리 만수라는 캐릭터를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네. 이경훈 씨가 맡은 만수인데 예. 이분이 지금 여기서 어떤 분이죠?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예, 이경 씨 한동안 좀 쉬시다가 예. 다시 최근에 이제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시는데 요즘 그 어린 친구들이나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무게 있고 야. 중후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맡는 분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게임의 법칙을 보시면은 일단 역할이 이제 제비죠. 제비죠. 사기꾼. 예, 사기꾼. 그리고 그렇죠. 도박을 하는데 늘 도박만 하면은 그러니까 돈만 벌면 늘 도박하는 예, 데가 또 도박을 잃고. 네. 그런 그러면서 항상 사기치고 사기쳐서 돈 예, 받으면 돈 또 받으면 도박해서 또 잃고. 또 잃고. 예, 항상 그렇게 실패한 맞아요. 인생을 쳇바퀴 돌듯이 이제 살아가는데 굉장히 코믹스럽고 예. 굉장히 능청 많고 능청하고 능글능글하고. 요즘 작품들을 봤을 때 이런 상상이 상상이 안 돼요. 돼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그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에 이게 그 드라마화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조석의 아버지로 아버지 이경현 씨가 예, 이제 이경현 씨가 나온다고 하죠. 캐스팅이 이게 됐어요. 웹툰에서 그 보면은 거기는 전체적인 캐릭터들이 다 좀 찌질하면서도 병맛. 정말 그죠. 네, 병맛. 그런 캐릭터인데 이런 캐릭터가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 댓글들이 텐데 굉장히 댓글들이 많이 그런 게 많이 들었어요. 있다는 왜 걸 봤어요. 조석 아버지 그렇죠. 왜 이경현이야? 이경영이 왜 들어갔나? 뭐 근데 그냥 박영규 그쵸. 의뢰 그런 생각하는 게 느낌이 박영규 나와야죠. 씨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이 영화 보시면은 어울리겠다 이런 느낌 바로 드십니다. 아, 예, 확신이 들어요. 예, 확신이 들어요. 진짜 저도. 자,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유일하게 그 여성 캐릭터죠. 네. 우리 오연수 씨, 태숙. 네. 그분은 잠깐 좀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저는 보자마자 예. 진짜 예쁘다. 이뻐요. 예. 오연수 씨 굉장히 이뻐요. 정말 그 90년대 그런 스타들 예.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연미인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연미인이죠, 예. 자연미인. 성형을 해도 그렇게 막 많이 하지 않고 그쵸. 정말 예쁘더라고요. 예쁘죠. 개성도 있고 네. 예, 이쁘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연기도 그 박중훈 씨가 워낙 강해요. 에너지가 맞아. 예. 캐릭터 자체도 강한데 그 배우 자체 에너지도 엄청 강해요. 맞아요, 강해요. 예. 안성기 씨한테도 꿀리지 않을 정도인데 예, 그렇죠. 투캅스에서 아, 그 어느 누구보다 이제 강하고 주인공이었어요. 잘하는데 오연수 씨가 보면은 사실 좀 약간 단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계속 이제 땡땡거리고 아, 예, 웃는 거 아니면은 그쵸. 우는 거, 울거나 화내는 화내거나, 거 예. 이런 거밖에 없지만 그 영화에 있긴 어쨌든 그 앙상블을 이루고 에너지를 이제 주고받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압해요. 박종훈 되게 씨를 잘 그 어울리는 용대를 느낌이 제압하는 있었어. 거는 맞아. 태숙밖에 없어. 맞아. 그리고 막 차고 발로 차고 막 하는데 재밌어. 이게 진짜 거침이 없고 다 맞아요. 맞아요. 연기하는 그 보통 합이라고 하는데 아. 뭐 다 뭐 중간에 뭐 집에서 뭐 던지는 게 있어요. 뭐 맞아요. 반찬 통이라던가 다 맞고 밀가루 던지고. 진짜 웃겨요 그런 거. 다 맞고 진짜 아프겠다. 네.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주눅 들지 않은 연기가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 오연수 씨가 70년생인가 71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94년도 작품이니까 한 24? 다섯 정도 된 거 아니야. 나이가. 그러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25살의 감성을 지닌 여배우가 이렇게 막 그 왈가닥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그 괄괄하고 이런 연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세 배우의 연기력이 이 영화의 방향성을 크게 좌지우졌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어서 이 캐릭터의 비중을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전체적으로 이 영화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은 용대일 수밖에 없죠. 네. 용대일 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는 이 용대의 욕망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만수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만수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될 대로 되라. 그렇죠. 그런 그런 인물. 삶을 살죠. 네, 한 방만 딱 그런 인물입니다. 네, 성공하면 된다. 맞습니다. 이뤄도 굴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네, 그냥 자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정말로 이게 찌질하고 답답한 사람이야 한마디로. 네. 너무 답답해. 네. 그거 보면은 그 만수의 친한 동생도 나오는데. 권혜호 씨. 네, 그걸 지켜보면서 제발 좀 하죠, 그쵸. 적당히 해라. 네, 적당히 이런 하는 거. 얘기도 많이 아니 다른 쪽에 머리가 핑핑 돌면서 왜 이 도박파만 에만 오면은 사람이 왜 이렇게 바보가 되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게 자주 섞인 얘기를 그 하죠. 영화 제목하고도 연결되는 게 맞아요. 한탕주의. 한탕주의. 한탕. 이 한탕. 근데 이 한탕주의가 이 남자의 욕망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좀 얘기를 그 한탕주의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용대와 만수는 그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한탕주의. 예, 그렇죠. 한 방만 내가 한 방만을 노리고. 예, 남자로서 한 그렇죠. 방을 한 제대로 방이면 내가 모든 게 끝난다. 제대로 성공한.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태숙은 태속. 좀 약간 깨달아요. 음. 그러면 안 돼. 그 현실적으로 기술도 배우고 하면서 이 두 남자를 다독여요. 근데 제가 또 이 영화를 보면서 뭘 봤냐면은 우리 집에 무슨 책이 있냐면 그 예전에 그 책 알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 네. 그런 거랑 비슷한 책이 하나 있어요. 네. 말을 듣지 않는 남자, 네. 지도를 보지 못하는 여자.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그러니까는 애초부터 성향이 다르다 이거예요. 남자들은 보통
이 용대랑 이 만수처럼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자들은. 근데 이게 뭐 진화 생물학인가 뭐 이제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나눈 얘기인데 그 책도 제가 봤습니다. 이 영화 준비하면서 그래요? 힘들었어요. 오. 조금 참고를 좀 했죠. 야. 아무튼 그랬어. 와닿네요. 그런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 다 그럴 것 같아요. 보통 남자들 남자의 일반적인 심리를 네, 다루고 맞아요. 일반적인 심리. 태숙이 우리가 좀 놓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여자의 일반적인 심리도 잘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았나. 이게 우리가 태숙이 때문에 태숙이의 어떤 그 울부짖음, 태숙이의 어떤 그 원망 섞인 한탄 이런 것 때문에 이 영화의 균형이 조금 맞춰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태숙의 현실적인 모습 예. 그리고 그 두 남자를 다독여서 예. 그런 환상에서 예. 끄집어내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만수와 용대가 그런 환상을 꾸면서 사는 모습이 참 허무하고 더욱더 맞습니다. 그게 더욱더 잘 돋보이게끔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태숙의 그런 현실적인 모습. 맞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첫 장면이 네. 기억나세요? 근데 첫 장면이 이 이제 영화의 인트로, 그쵸. 그 인트로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네. 사실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네.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맞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장면에서 보자면은 어떤 한강, 네, 그 다음에 63빌딩이 보이는 한강에서 막 노을이 지는 붉은 붉은색이 막 그런 거잖아요. 막 어떤 그 욕망이나 막 그렇죠. 그런 느낌이잖아. 욕망을 상징하는. 근데 거기서 또 색을 고급차 앞에서 이 용대와 태숙이 거기서 또 이렇게 사랑을 속삭이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장면은 네. 어떤 장면이죠? 그 이제 앞 장면은 남자의 그쵸. 그런 대한민국 뭐 규는 동의를 못하지만 저는 제가 동의를 못해요. 대한민국 남자의 그런 욕망. 예, 욕망. 내가 이제 대한민국 한번 씹어 먹어보겠다. 뭘 씹어 하는 그 먹어야. 욕망을 그 한 나는 장면 동의는 하지만 그 씹어먹겠다는 표현이 싫어요. 그 동의는 해. 근데 씹어먹겠다는 표현이 너무 장면으로 네.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예, 한국 대한민국의 그렇죠. 되게 독특한 그런 남자들의 심리를. 근데 그 인트로가 딱 끝나서 다음 장면에 어떤 장면이 되냐면 네. 그 용대가 용대. 지하 반지하 반지하 그런 답답방에서 데서, 창문으로 인상을 써가면서 네. 지나가는 여인들의 다리를 봐요. 네. 그게 현실의 시궁창이래요. 그렇죠. 현실의 시궁창이죠. 그러면서 영화는 그 처음에 보여준 그 제일 밑바닥 그렇죠. 그 지하 반지라는 것도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일 밑바닥에서 어떻게 그 인트로의 모습까지 그 가는 과정을 그 영화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또 어딜 가냐면은 태숙이라는 미용실로 가서 네. 거기서 태숙이를 또 이렇게 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태숙이를 계속 막 이렇게 어떻게 한번 뭐죠 그 네. 참 섹스라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냥 단순한 욕망에 이끌려서 네. 죄송합니다 섹스라는 말 써서. 그게 죄송한 거예요. 아니 왠지 야이씨. 아씨. 네,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 춘맨이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가을이. 네, 가을이가 이제 과자를 먹으면 안 되는데 저희 모르게 저희 한참 이렇게 녹음에 열을 올릴 때 가을이가 또 마치 용대의 욕망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네, 과자를 먹겠다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욕망이 달라. 우리는 지금 녹음을 열심히 하겠다는 욕망이 있지만 이 가을이는 오로지 허니버터칩을 먹겠다. 이 욕망이 지금 가을이는 지금 온통 휩싸고 있어가지고 결국 내가 사고를 쳤습니다. 진짜 지금 가을이 모습하고 용대가 용대의 다를 게 모습하고 없어요. 똑같아요. 정말 무식하게. 그러니까요. 과자만 먹겠다. 앞뒤 안 가리고 과자밖에 안 보이는 거야. 결국엔 혼나잖아요. 혼나잖아요. 욕 먹고. 네. 자 어디까지? 이거 잘라겠네. 아니 자르지 말고. 근데 결국은 이제 용대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네. 정말 본능적인 욕망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그것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야. 네. 만수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오로지 욕망을 제어할 수 있었던 사람은 태숙. 태숙이밖에 없네. 태숙이 근데 그렇게 그렇게 도덕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네. 그나마 이 두 사람을 좀 제어한다는 느낌이 있으면서 이 균형을 좀 잘 맞춰줬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관객들이 보기에 네. 태숙이 말 좀 듣지. 네, 그럴 수 있죠. 태숙도 처음에는 네. 그 용대 따라서 용대한테 용대한테 이제 이용만 당해. 용대한테 어떻게 빌붙은 거죠. 그쵸. 네, 그 호주한테 팔리고. 별것도 없는 양아치 네. 뭐 볼 게 있다고. 그것보다 안 오로지- 되니까 자기 오로지 능력이. 좋아서. 네.
오로지 그냥 사랑만 보고 쫓았다가 결국은 용대에 의해서 포주에 팔리고. 처음에 사랑도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사랑으로 봤어요. 사랑으로 봤어요. 아, 저는 왜냐면은- 처음에 사랑도 아닌 것 같고 아, 거기서 이제 그 장면 나오잖아. 자기 불안한 인생을 아, 구제해줄 사람은 이 구제해줄 사람밖에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이제 있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도 쌓이고 그거 보면은 막 싸워요. 싸우죠. 네가 뭐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뭘 그거 갖고 뭐 또 허세를 부리냐고 아. 싸우는데 그 다음 장면에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죠. 어깨동무하고 노래 부르고 비 내려놓으면서 부르죠. 근데 너무 굉장히- 웃기지 않아? 네, 너무 웃기고 되게 정겹고 그래요. 그런 거에 마치- 있어서는 좀 차츰차츰 용대의 그런 어쨌든 자기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맞아요. 모습을 보면서 정이 쌓이고 그게 사랑으로 변하지 않나요? 근데 거기서 용대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하고 네. 묘하게 좀 겹치는 장면이 그 비열한 거리에서 땡벌을 부르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대가 막 발악하듯이 부른단 말이야 노래를. 네. 그러니까 그거 되게 웃기게 봤지만 네. 발악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마치 좀 비열한 거리에 조인성과 조금 맞닿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약간 좀 들긴 능력은 들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쵸. 그냥 한번 이렇게 허세라도 부르고 싶고. 네. 그리고 다음 장면에 바로 애가 또 자랑하잖아. 자기 고향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네. 야 핸드폰으로 전화 가는 거야 이거 네, 막 무슨 맞아요. 그런 장면 나오잖아. 네 맞아요. 네, 뭐 딱 이런 남자들의 욕망에 본능적인 욕망에 충실한 영화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네. 어떻게 마지막 장면 얘기를 좀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건 내 하지 얘기죠. 말까요? 어쨌든 이 영화를 보시게 될 분들이 이제 있을 텐데 이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우리 마지막 전까지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더 나눠보죠. 네. 결국 용대가 이제 승승장구를 하면서 이 조직에 열심히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 조직 내 넘버 2에 이제 좀 미움을 사가지고 네. 조직 그 넘버 2한테 린치를 당해요. 네. 린치를 당하면서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죠. 네. 그러면서 이 광천이파한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광천이파를 노리는 검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검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검사를 제거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마지막 임무라고 하면서 이미 쓰레기로 나락으로 떨어진 용대한테 임무를 맡기죠. 네. 결국 또 다시 또 용대가 또 폐기 처분 당하려고 네. 방천 밑으로 들어가요. 네. 그 마지막 장면을 봤을 때 첫 장면 그쵸. 지하 단칸방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막 살았는데. 박 터지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참 허무하게, 허무하게 네,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장면에서 굉장히 좀 그나마 저는 굉장히 좀 그 마지막 장면에서 좀 통쾌했던 게 뭐냐면 결국 박중우 그러니까 용대가 성공을 해요. 그 김검사를 제거를 해요. 네.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하기 위해 받았던 그 선착금이라고 하나? 아니 그 착수- 김 검사를 이제 제거를 한다고 얘기하기보다 예. 임무를 이제 성공한다고 하는 그 게 임무를 성공을 하죠. 영화를 다 얘기하는 건좀 임무를 성공을 하고 네. 또 그 착수금을 받았던 돈으로 도박을 하고 준단 말이에요. 네. 만수한테. 네. 만수 역시 자기 인생 처음으로 대박을 따내죠. 네. 대박을 따내고 마치 그 이들의 인생에 그쵸. 불꽃놀이 그쵸. 큰 불이 한 방에 탁 진짜 터지는 불꽃놀이처럼 제대로 이제 한 방에 탁 터졌죠. 네, 잭팟이 터지죠. 잭팟이 하지- 터져서 하지만 이제 관객들이 해피 보기엔 엔딩으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 와요. 알고 있죠. 그런데 그쵸. 관객들이 이미 알고 있죠. 네. 불꽃놀이가 끝난 후에 그 그쵸, 허무함, 허무함. 네, 그거를 이제 느낄 수 있는 느낄 영화입니다. 수 있는 장면이 나오죠. 자, 어쨌든 우리가 뭐 결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나이교라는 결말을 얘기했는데 이 영화는 결말을 얘기할 수 없는 게 결말이 좀 충격적이라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네. 처음 봤을 때. 그래서 말씀드릴 수 없었는데, 아무튼 이 영화는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간단하게 뭐 평가를 한번 해보죠. 저희가 네. 감히. 감히 저는 평가를 해보자면. 뭐 평가라기보단 네.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싶은 분이 네. 계시다면 이 영화를 이런 면을 주목해서 보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이 영화가 그 당시 한국 네. 느와르의 그쵸.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느와르적인 면을 잘 살렸고 네. 그런 어떤 인간의 이제 군상을 처절하게 잘 그리고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재밌게 봤고 또 하나는 그 박중훈 네. 씨의 연기. 정말 저런 인물이 있을 것 같은. 그리고 그 전성기
때 그 물오르는 그 연기 그런 보는 것도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재밌게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그 세 번째는 그 보면은 예. 그 조연 조연들. 예, 그리고 많은 단역, 조연들 나오죠. 예, 단역들에서 지금에는 굉장히 대배우,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활동하시는 그 당시에 그 조연으로 예, 많이 나와요, 단역으로. 그렇죠. 예. 그 중에 배정인 게 건효 씨하고 권혜연 씨하고 임창정 씨. 임창정 씨 나오죠. 예. 특히 임창정 씨. 네. 근데 그런 역할 너무 잘해. 그런 역할. 굉장히 그쵸? 나중에 또 비트가 아, 나오잖아. 정말 그 찌질한 아, 역할은 그런 역할 너무 잘해. 정말 감초입니다. 예, 너무 잘해. 정말 그 비트가 크게 다르지 않아. 비트의 그 역할과 네. 크게 다르지 않아. 지금까지도 이어지. 아마- 최근에 이제 뭐죠? 그 영화 개봉하는데 예. 어쨌든 그 찌질한 연기에 있어서는 예. 최고봉 아닌가. 참, 예, 그 그러니까 시작을 알리는. 임창정 씨는 얼굴만 봐도 뭔가 좀 정의가, 뭔가 좀 네. 짠하고 느낌이 뭔가 좀 불쌍해 보이고 예, 그런 느낌이 있어. 예,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맞습니다. 예,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욕망의 끝은 언제나 허무한데 우리가 그거를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알면서도. 그러니까 알면서도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주게 하는 영화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런 길을 한 누구나 번쯤은 다 알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끝이 나한테 안 좋을 건 알지만 지금에 와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없고 유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예. 누구나 한 번쯤은 작든 크든 그렇죠. 그런 거를 한 번쯤 경험해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런 느낌의 영화가 나는 영화였고 네, 아무튼 저는 조금 씁쓸했어요. 네, 즐겁게 봤지만 네, 마지막에 그 여운이 너무 커서 네. 아쉬운 장면이 네. 그 아쉬움이라는 건 결국 뭐 별거 없지. 내가 너무 이게 감정이입을 한 거야. 이 용대라는 캐릭터가 너무 좀 불쌍하고 안 되더라고. 네. 그러면 우리 규도 잘했습니다. 나중에 인생이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제가 큰 욕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용대 정도 되려면 진짜 일 다 때려쳐야 돼 진짜.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에 너무 충실한 인물이었는데 어찌 보면은 자기의 주체성이 강한 인물 아닐까? 한편으로 보자면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 어쨌든 충분히 뭐 대입할 수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내 모습을. 우리가 뭐 오늘은 이런 식으로 영화를 좀 털어봤는데 우리가 또 다음엔 또 어떤 영화를 한번 또 털어볼까요? 다음에는 굉장히 그 액션성이 강한 그리고 남성미가 아, 많이 느껴지는 영화를 다뤘잖아요. 예. 앞에. 예. 그래서 최근 영화를 이제 90년대 좀 벗어나서 예. 최근 영화를 다루고 싶어요. 어떤 영화? 그런 의미에서 아저씨. 아, 원빈 주연의 아저씨. 한국형 액션 드라마를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 두 영화랑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액션에 최적화 아. 시켜서 그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좋아요. 그래서 액션 영화의 3단 콤보. 3단 콤보. 3단 콤보 안 하길 바랬는데. 네. 3단 콤보 예상하셨어요? 3단 콤보 하셨네요. 예상했어요. 잠깐의 포즈 사이에 있다가 내가 느꼈어. 프로듀서? 잠깐의 그 사이, 포즈 사이에. 뭐지? 포즈를 두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알았어. 호흡에서 알았어. 그 일시정지라고 해도 되잖아요. 포즈, 또 어디서 일시정지, 알았어요. 포즈 또 알았어요. 배웠다고 포즈, 또 포즈 포즈,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3단 콤보.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아. 그 규는 진짜 허세가 많구나. 뭐 허세가 아니 이 정도가 지금 영화를 허세가 많아요. 영화에 너무 빠졌나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 정도에 뭐 허세가 많습니까? 빠져나와요. 영화 봤으면 빠져나와야지. 빠져나왔어요. 근데 너무 그 충격이 컸어. 우리 용대 불쌍해. 용대 불쌍해서. 자, 아무튼 우리 다음 영화 우리 아저씨 네. 우리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고, 아저씨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추억이 있어요. 그래요? 제 첫 여자친구하고 그만. 처음 그 추억은 여기까지 밝게 다음에 알겠습니다. 궁금하시도록.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빠 가면 나 다시는 안 봐. 오빠 가면 나도 죽어버릴 거야. 오빠 가자. 지금 당장 시간을 가자고. 아줌마가 나 미용사 자격증 따서 오면 다시 일하라 그랬어. 오빠 죽으면 안 돼. 오빠 죽으면 나도 죽은 거야. 기집애가 재수없게 이용대 안 죽어 이년아.
나 할 수 있다. 잘 할 수 있다. 순식간에 끝나. 일도 아니야. 그 다음에 딱 사이판으로 뜨는 거야. 이성검 나 아무도 타치 못해. 아무도. 한 방에 크는 거야. 제대로 한 방에. 야, 우리도 한번 폼나게 살아보자. 벤츠 딱 끌고. 이게 사나이 사는 길이야. 이게 진짜 사나이 사는 길이야. 태숙이. 야, 빨래 주면 못 믿어? 못 믿어?